자, 오늘 한 발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기업인데요. S바이오메딕스라고 신규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가 뭐 계속 흘러내렸어요. 공모가 18,000원인데 지금 9,000원이니까 공모가 대비 50% 하락. 반토막 나 있죠. 이걸 보면서 사실 상장할 때 주관사라는 거를 정하죠. 증권사를. 증권사도 여기에 분명히 얽혀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아직 명문화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가 뭐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껴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석적인 내용은 회사의 내용이죠. 뭐 줄기세포 기반의 파킨슨병, 척추 손상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임상 1, 2회 이상 진행 중이죠, 계속.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를 기술을 캐나다에 이제 특허 등록을 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쭉 봤었어요. 근데 주가는 영. 근데 이제 그 번외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주가. 그럼 장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11,500원인데 지금 손실 나고 있죠. 아주 지금 들끓고 있을 겁니다.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했어요. 12,000원에 샀죠. 대주주는 싸다고 생각하고 주가를 뭐 자사주 매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샀어요. 거기에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뭐 공시가 떴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아마 지금 화면에는 뭐 나올 것 같은데 보통주 42,000주, 뭐 액면가 500원에 그러니까 4,000원일 거예요 아마. 4,000원에 42,000주를 샀고 임원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2만 주는 보호예수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2025년도 5월까지 2만 주 락이 걸리니까 뭐 2만 주 나머지 뭐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약간 뭐 스톡옵션 형식으로 준 거니까.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재료니까 넘어가고 다음 거는 파킨슨 치료제 초기 투약 결과가 8월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벤트는 앞서도 잠깐 멘트는 해드렸는데 8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이게 일요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치면은 아마 월요일이지 싶은데 덴마크에서 국제 파킨슨 학회가 열립니다.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여기에서 주목되는 회사는 S바이오메딕스는 아니고 유사한 형태로 블루락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 기반의 파킨슨병 임상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블루락 테라피틱스는 바이엘이 6억 달러를 투여한 회사거든요. 아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은 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제 또 주목했던 네이처 요즘 초전도처 때문에 이슈가 되는 네이처에 등장한 기사 내용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바이오 뇌인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저 적어놨는데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두 분하고 얘기하다가 찾아갖고 말씀드리 원고를 워낙 장황하게 써놔가지고 자 포인트 정리하자면은 다음 주에 이벤트 있는 것 같고 주가는 지금 절단 나 있고 뉴럴링크 저희 프로듀서가 가르쳐줬는데 뉴럴링크에 일론 머스크가 한 3,600억인가요?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뭐 뇌 임플란트 용어는 생소하죠. 뇌에다가 칩을 심는 거예요. 네. 흥미로운 재료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뇌와 관련된 뭔 이슈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다더라. 네, 이거 하고. 자, 그래서 또 자회사가 있는데 에스테팜이라고 그 화장품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마 이 회사도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기반으로 해서 약간 노령화를 방어하는 뭐 그런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500억을 쳐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회사 500억 이거 상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S바이오메딕스는 시가총액 1,000억입니다. 어제 1,000억에 딱 걸렸더라고요. 네. 뭐 하는 거지 이 회사 그래갖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살짝 지금 또 긁어봤는데. 네. 자, S바이오메딕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저평가 받는 이유는 딱 하나, 규제 때문이에요. 첨생법.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의 좀 특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 차바이오텍.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다 이제 제대열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요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열이 아니고 배아줄기세포. 이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이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 이제 수정란이 되잖아요. 네. 그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랩지노믹스도 이제 그런 서비스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임신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제 채취를 해 놓으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아이가 어떤 이제 질병이 걸리거나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아줄기 세포의 특징은 어떤 세포로도 이제 분화가 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부터 이제 그걸 좀 채취해 놓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배아줄기 세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킨슨병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임상 때 이제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이제 실험군 원숭이 3마리가 파킨슨병이 치료되는 이제 효과가 확인이 돼가지고 임상 진입해서 지금 일상 결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이 줄기세포 사실 황우석 사태 이후에 워낙 엄격하게 이제 규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펀딩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좀 이제 이 되게 좀 그 프로젝트를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이런 이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장되고 이렇게 이제 또 좀 찬밥 신세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첨센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또 발의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게 이제 좀 통과되면 조금씩 이제 좀 진전은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 특히나 이제 뇌혈관계 질환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이 인간이 이제 좀 극복해야 되는 또 의학의 이제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신약들도 이제 계속 미국 FDA 이제 승인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파킨슨도 분명히 이제 좀 정복 가능한 시기가 좀 오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런 이제 배아줄기 세포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대단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여기 있을 주가는 아닌 네. 것 같은데 적어도 한 50%? 한 15,000원은 좀 가야 그래도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건지 네.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정리하자면은 해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지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컴퓨터에서 인간의 전체 뇌를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입니다.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사실 전체를 스크린 못했어요. 투자되는 자본이 좀 적어가지고. 근데 의미 있는 결과가 200개 이상의 뇌 영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그러고 거기에 이제 뇌 임플란트가 네. 등장한 거죠. 뇌 임플란트는 인간 뇌에다가 칩이나 전극을 심는 기술인데 네. 이걸 투자한 회사가 일론 머스크란 말이에요. 약간 기인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 사실 초거대 AI도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트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로컬 이슈는 말씀하신 첨생법, 네네. 첨단 재생 바이오법. 치료제가 있는데도 그 규제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가서 1년에 치료받고 오신 분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되신다고 네. 해요.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왜 그걸 해외로 보내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주제. 네. S바이오메딕스. 예, 그 보니까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뭐 시가총액도 뭐 한 1,000억 뭐 이 정도. 딱 1,000억. 예, 그러니까 요즘 바이오주들이 잘 가는 종목들이 지난번에 그 펩트론도 그렇고 좀 이게 시가총액 작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1조까지는 잘 가는데 그 이상 나갈 때는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T 바이오메딕스가 좀 그래서 이제 관심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주가가 거의 뭐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회사가 그래도 나름 상장될 때 좀 기술 특례 상장할 때 보통 이제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2개 정도 받기가 되게 어렵대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2군데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4월인가요? 이제 미국 파킨슨병, 그러니까 세포치료제 개발 핵심 기술을 또 특허 등록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줄기세포 쪽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그냥 빠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나중에 좀 올라오기가 쉽죠. 아무도 안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모가까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일 거고, 예,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움직이느냐. 그게 다음 주라니까. 다음 주.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모 18,000원을 받은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딱 타이밍이 한번 기대해봐도 제 생각입니다. 네. 학회가 있으니까 네. 네. 국제 파킨슨 학회가 하여튼 뭐 덴마크에서 뭔가 이제 열린다고 하나 하니. 모멘텀만 좀 있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주가가 무거우니까 대표이사가 네. 아마 내일부터 기관 엔디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네. 기회가 되면 저희 방송에도 한번 초빙해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용들은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확장을 혹시 두 분 하실 생각은? 그냥 S 바이오메딕스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확장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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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두 분의 한 발로 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네. 어제 또 딥노이드 리뷰 먼저 하고. 네, 딥노이드 리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AI 이제 의료기기 기업 딥노이드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 자꾸 이제 뇌 얘기를 하는데 딥뉴로 어저께 뇌 MRI 이제 AI 진단하는 요즘 주시장 기술. 보면은 돌아버리겠다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딥노이드가 뭐 조금 갭상승 출발하긴 했으나 장중에 거의 뭐 2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루닛 같은 이런 이제 AI 의료기기 기업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저께 이제 매력이 이제 조금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제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용화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계속 강조해드렸다시피 돈을 버는 이제 AI 서비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반도체 아무리 만들어내도 AI 솔루션이라든지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으면 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AI 기업들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쪽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딥노이드가 어저께 아주 강하게 이제 좀 급등세가 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은 이제 요 회사가 상장됐을 당시에 39,000원 최고가 이제 찍고 주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좀 헤매다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은 한 32,000원 정도 내외를 좀 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좀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리뷰를 좀 또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AI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장이 항상 요즘 요지경이라서. 네. 두 번째 또 클래시스도 네. 클래시스도 뭐 의료기기 피부 미용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에요. 어저께 또다시 이제 고점 시도가 한번 나왔다가 장이 이제 조금 눌리면서 이제 윗골을 달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클래시스 지난번 리뷰해드릴 때도 이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올렸다가 또 조금 누르고 이런 이제 패턴으로 계속 좀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만 원 정도를 일단 2차적인 목표가 좀 잡고 4만 원 올라가면 그때 이제 좀 차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있네요. SBB 테크? 네. 요거. SBB 테크 요거는 이제 좀 이제 미끄러진 종목이니까 AS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봇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부진해요. SBB 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주가가 이제 좀 눌러 있는 상태인데 SBB 테크도 이제 조정 받을 때 보면 뭐 거의 거래 없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소외되는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이제 좀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 4만 원이 이제 빠르게 좀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주가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이제 4만 원 이제 회복 시도가 나타나는 걸 보시면서 4만 원 이제 회복이 좀 되고 나면 주가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겠다. 9월 달에 어쨌든 투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 이벤트 때문에라도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한 발은 어디들 겨냥해 볼까요? 네, 오늘은 어제 이제 딥노이드가 좀 잘 가가지고 이제 기세를 좀 이어서 오늘은 이제 뷰노라는 종목을 네,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력이 거의 뭐 비슷한 회사예요. 2014년에 이제 설립된 AI 의료기기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진을 이제 좀 보조해주는 요즘에 이제
AI가 가장 많이 접목되는 게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 그 딥러닝 우리가 이제 그 어제도 제가 뭐 딥뷰노 뭐 이런 딥루노 이런 거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제 딥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결국 빅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학습을 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을 AI가 지금 대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단 쪽이 가장 좀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상기기나 의료 진단 쪽에 이제 AI 기술이 많이 좀 접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이제 환자의 어떤 질환을 미리 이제 예측해주는 사전 예측 예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한 게 바로 이제 뷰노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딥카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요게 2022년 작년 5월 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AI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작년 5월 달에 요런 기업들이 이제 신 의료기기 이제 AI 의료기기 중에 최초로 이제 신 진입 이제 의료기기 기술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 아무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신테카 바이오나 얘기했지 사실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거의 지금 주가가 뭐 한 8배 이상 지금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구축을 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술 의료 평가 이제 유예 대상에 이제 선정이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급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하나는 비급여가 되는 경우. 비급여가 되면 여러분들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악재가 아니고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비급여 대상이 돼버리면은 요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 가면 이제 의료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급여가 되는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의료비를 내주는 거고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치료비가 비싸가지고 이제 못 탔던 게 비급여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제 내가 실비보험 청구하면 되니까 그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뷰노가 가지고 있는 이 디카스라는 기술도 심정지를 이제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기존 방식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85%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만 지금 30억을 기록했거든요. 그 중에서 딥카스 매출만 19억 정도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종합병원 이제 단위에 그 딥카스를 지금 이미 쓰고 있는 병원들이 국내에 이제 37개가 이제 넘어가고 있고 도입을 검토 중인 병원만 30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빠르게 상업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이 AI가 접목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아주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성장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은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출 캐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기업이 뷰너나 뭐 루닛, 딥노이드 이런 형식의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은 뭐 올해 연초 대비하면은 주가가 정말 좀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뷰노는 시가총액이 이제 한 4천억 정도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이제 분명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기업들을 워낙 좀 선호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를 또 뷰노도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점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4만 원을 좀 뚫고 올라가는 시세가 분출될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근처 이제 36,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43,000원, 손절 가격은 31,5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 매니저는 한 발을 뷰노로 오늘 겨냥을 했고 이호근 매니저로 네. 넘어가 보죠. 먼저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VT? 네, VT. 요거 뷰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뷰노 어제도 이제 딥노이드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루닛이 많이 갔을 때 이게 이 정도 가도 되나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루닛 하나만 이제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루닛 말고 JLK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딥노이드
그런 이 흐름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눈이 새 한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쪽 관련주들이 다 지금 큰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JLK 그다음에 딥노이드, 그러니까 뷰노도 결국 이러한 흐름에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쪽 시장 자체가 새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게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올라야 되는지 이거를 사실 딱 지금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가 대세 상승, 대세다 뭐 이런 흐름이라면 이쪽이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뭐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뷰노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네. 해외의 기준점 슈레딩거, 네. 슈레딩거를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찾다가 지금 그런데 하여튼 뷰노, 뭐 네. 딥노이드 다 마찬가지지만 AI 바이오의 해외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그래도 슈레딩거라는 기업이 있고 그 네. 회사의 주가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 가기 전에 리뷰하는 것은 슈레딩거 참고로 어이구. 그냥 네. 시총이 3조 5천억 정도. 아, 네, 네, 한조.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갈 길이 멀다.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해외는 왜 이렇게 몸값이 비쌀까? 그것도 그래서, 치고. 네, 자, VT 간단히 리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좀 강해서 그런지 기술주가 좀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AI 의료기기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 니오프리 이쪽이 상대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VT 말씀을 드렸는데 VT도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앞전에서 이 주가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매물 소화가 이제 끝난 걸로 보여지고 이제는 좀 신고가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VT는 지금도 올랐지만 지금보다 더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VT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좀 더 한 13,400원 언저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VT도 꽤 많이 제법 올랐네요. 네, 요즘 화장품 쪽이 중소형 화장품 쪽이 음. 하나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쪽이 계속 지금 핫한 것 같아요. 네. 또 화장품 종목들도 다 가다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효금 매니저님 네. 만회어 공장도 완전히 그러니까. 네, 최저점에서 딱 찍어주셨고 VT도 지금 추세가 되게 강하게 좀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하여튼 딱. 그 실적이죠, 뭐. 네. 네. 자, 그럼 오늘 한 발은 어디를 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 쪽이 약하다 보니까 좀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쪽에서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국내, 해외, 여행업, 그다음에 크루즈, 면세점. 여기 이제 주력이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제주도에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 카지노, 호텔 영업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여기다 이제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그 코로나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딛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4월, 6월 달에 카지노 드롭백 매출하고 전체 이제 그 매출 드롭백하고 이제 매출이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딱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중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죠. 특히 이제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주도 도심에 지금 리조트나 이제 호텔이 위치한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국면인데 또 이런 좋은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뭐 붙였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제주도 이 부분에 카지노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 주 타겟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이 지난번 한번 급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매물 소화의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매물 소화의 국면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매물 소화 국면이니까 매수가는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못 제시한 것 같은데 매수가는 그냥 15,000원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네. 중국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연관 짓자면 미국의 러몬드 상무장관이 27일부터 다음 주 이벤트가 많군요.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네. 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상무부에선 중국 경제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말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서로 약간의 화해 아닌 그런 제스처가 되면은 이게 훈풍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네. 롯데관광개발을 하시는 거는 네. 나름의 뭐 네. 여기도 설득했는데 영민 매니저는 이 중국향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효금 매니저님이 쪽 잘하시니까 네. 효금 매니저님이 찍어주시는 종목 하면 될 것 같고 아, 이 롯데관광개발 가장 핵심은 이제 제주 드림타워 리조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특히 이 드림타워 카지노가 어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내국인들은 갈 수는 없지만 7월 달에만 이제 드랍액이 200억 이제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요커들이 사실 이제 우리 중국인들은 관광할 때 이 카지노가 필수예요. 무조건 카지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천이 한때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도 거기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간 건데 그게 이제 제주도로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네. 중추절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크루즈 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주도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를 좀 보더라도 롯데관광개발 사실 실적이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주식시장이 원래 가장 좀 좋아하는 게 안 좋다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가장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롯데관광개발도 딱 그런 이제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요즘에 이제 단기 테마로 이제 들쭉날쭉하지만 특히 OEM, ODM 기업들, 마녀공장 같은 이런 네. 기업들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비주들 중에서는 뭐 그나마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이제 카지노 네.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오늘 한 발은 S바이오메딕스라는 기업을 한 번 더 봤고요. 뭐 자회사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테팜은 항노화 미용 성형 제품, 이 필러하고 세포 치료제를 결합한 그걸 한다 그래요. 하여튼 청생법이라고 하는 걸림돌들이 좀 많이 제거가 되면은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산업들이라서 그렇게 해서 S바이오메딕스 그다음에 이제 김현 매니저는 뷰노 네. 하셨고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엔비디아를 가지고 또 네. 떠들어야 되니까 준비를 해오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